네, 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지금 한창 진행 중인 제21대 대통령 선거 판세에 대한 그런 분석입니다. 네,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하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이 두 분의 지지율 변화가 좀 심상치 않다. 뭐 이런 내용이 담겨 있네요. 네, 맞습니다. 처음에는 이재명 후보가 꽤 앞서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최근 여론조사들을 보면 뭔가 좀 변화의 조짐이 보이는 걸까요? 오늘 이 자료들 통해서 현재 상황의 핵심 한번 짚어보겠습니다. 네, 여러 여론조사 결과도 있고요. 또 각 후보 캠프 전략이나 전문가 분사까지 다 포함되어 있어서요. 현재 판세를 좀 다각도로 볼 수 있는 그런 자료입니다. 특히 일부 조사에선 두 후보 간 지지율 격차가 한 자릿수, 그러니까 10%포인트 미만으로 좁혀졌다는 점이 좀 눈에 띄죠. 그렇죠. 그게 좀 주목할 부분인데 이래 구체적으로 좀 보면요. 한길 리서치 조사, 이게 11일에서 10일 조사인데 네. 여기선 격차가 11.3%포인트로 줄었고요. 그리고 한국여론평가연구소 KOPR이라고 하죠. 네, 코프라. 아시아투데이 의뢰로 13일에 실시한 조사를 보면 이재명 47%, 김문수 39%, 그러니까 딱 8%포인트 차이까지 좁혀졌어요. 네, 8%포인트. 특히 김 후보 지지율이요. KOPR 직전 조사랑 비교하면 무려 19%포인트나 오른 건데 그게 아마 그 전에 18% 얻었던 한덕수 전 총리 지지층을 흡수한 결과다 이렇게 분석이 되네요. 네, 그런 분석이 많더라고요. 하지만 뭐랄까, 이 결과만 보고 판세가 완전히 뒤집혔다 이렇게 속단하기는 좀 이릅니다. 사실 다른 조사, 예를 들어 한국갤럽이 뉴스원 의뢰로 12일, 13일 실시한 조사를 보면요. 여기선 이재명 51%, 김문수 31%, 여전히 20%포인트라는 상당히 큰 격차를 보였거든요. 아, 갤럽 조사는 또 그렇게 나왔군요. 네. 그러니까 조사마다 지금 결과가 좀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서 이게 뭐 확실한 추세다 이렇게 말하기는 아직 좀 그렇죠. 다만 보수층이 좀 결집하고 또 반이재명 정서가 일부 작용하면서 격차가 줄어들 가능성, 뭐 이 정도 신호로 해석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. 네. 이런 상황에서 각 캠프 움직임도 당연히 빨라지고 있는데요. 민주당 쪽은 김문수 후보의 과거 발언이나 어떤 이념적 성향, 이런 걸 좀 문제 삼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중도층 표심이 가는 걸 막으려는 전략 같고요. 네, 그렇죠. 윤호중 총괄본부장이 김 후보는 전광훈과 윤석열을 섬긴다, 뭐 이렇게 말하면서 소위 극우 프레임을 씌우려는 시도도 보이고요. 반면에 김문수 후보 측은 이제 중도 또 보수층을 이렇게 끌어안으려는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. 상징적인 예로 그 후보 등록일에 35세 젊은 초선이죠. 김용태 의원. 아, 김용태 의원. 네. 네네. 이분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했어요. 이분이 이준석 전 대표랑 좀 가깝다고 알려져 있는데 캠프 측에서는 이걸 뭐 세대 교체다, 중도 확장이다 이런 의미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. 네, 이묘지 쇄신 의도도 있어 보이고요. 그렇죠. 그리고 또 김 후보 본인도 좀 논란이 됐었던 그 과거 계엄 관련 발언 있잖아요. 아, 네. 그 발언. 거기에 대해서 처음으로 사과하면서 좀 자세를 낮추는 모습도 보였습니다. 그렇군요. 그러면 이런 전략들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? 선거 전문가이신 배종찬 소장 분석이 좀 흥미로운데요. 김 후보가 그 마의 10% 격차, 이걸 깨고 40% 지지율 넘어서려면 그냥 뭐 광범위하게 세력 모으는 빅텐트 전략보다는 네, 맞습니다. 특히 경기도가 핵심 승부처다, 이런 얘기죠. 네, 그렇죠. 배 소장은 김 후보가 경기지사 시절에 추진했던 뭐 GTX라든가 테크노밸리 같은 그런 성과들, 이런 걸 잘 부각하고 또 뭐 개헌을 위한 임기 단축 같은 약간 자기 희생적인 리더십, 이런 걸 좀 보여주고. 아, 자기 희생. 네, 그리고 자영업자나 노동자 같은 이런 현장 중심 정책들, 이런 걸 내놓으면 지지율 40% 돌파가 가능하다, 이렇게 본 거죠. 그 40%라는 숫자가 상당히 중요해 보이네요. 네, 중요합니다. 이걸 넘어서야 그 다음에 이제 이준석 후보와의 연대라든가 이런 빅텐트 구성도 좀 현실화될 수 있고요. 또 뭐 유승민, 한동훈 같은 중도 성향 인사들 영입해서 보수 재결집도 하고 이미지 개선도 노릴 수 있다, 이런 시나리오입니다. 결국 선거가 이제 한 20여일 남았는데 김 후보가 그 말씀하신 40% 선을 넘을 수 있느냐 없느냐, 이게 진짜 최대 관건이 되겠군요. 일부 조사에서 나온 그 한 자릿수 격차가 정말 대세로 굳어질지 아니면 또다시 벌어질지 정말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. 네, 기사 말미에 언급된 한 여권 관계자 이야기도 있었는데요. 김 후보 측의 이런 사과 같은 행보와 좀 대비되는 이 후보 측의 뭐 사법부 압박 논란 같은 거,
이런 걸 거론하면서 빠르면 뭐 일주일 안에 접전 구도가 될 수도 있다. 이런 좀 희망 섞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어요. 아, 일주일 안에요? 그만큼 좀 기대감이 있다는 거겠죠? 그렇죠. 그만큼 판세가 빠르게 변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. 여론조사 결과가 계속 엇갈리면서 정말 유동적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. 김문수 후보의 추격이 계속 이어질지 아니면 이재명 후보가 다시 격차를 벌릴지 남은 기간 후보들의 전략 그리고 특히 중도층 유권자들의 마음 이게 어디로 향할지가 승부를 가를 아주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것 같네요. 네, 특히 그 김문수 후보의 중도 확장 시도, 그러니까 김용태 의원 기용이라던가 과거 발언 사과 같은 이런 모습들이요. 이게 유권자들한테 얼마나 좀 진정성 있게 받아들여질까, 그리고 그게 실제 지지율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이게 핵심 포인트 같습니다. 그렇죠. 그 효과에 따라서 선거 구도 자체가 확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요. 맞습니다. 네, 오늘 분석이 이 복잡한 선거 국면을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. 계속 이렇게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나요? 다음 분석에서도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